안녕하세요. 지혜 나눔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전화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엄마, 나야. 지금 급해. 빨리 돈 좀 보내줘. 혹은 검찰청입니다. 고객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죠. 그 짧은 순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손부터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송금으로 평생 모은 돈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옛날 방식이 아닙니다. 2025년의 보이스피싱은 이제 기술과 감정을 동시에 이용하는 진화된 범죄입니다. 오늘은 그 실체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전화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신다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요즘 가장 많이 쓰이는 첫 번째 수법은 가족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내는 전화입니다. AI가 발달하면서 이제는 목소리까지 복제합니다. SNS나 유튜브, 카톡 음성 메시지에 남긴 짧은 음성으로도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낼 수 있습니다. 사기꾼은 이런 음성을 이용해서 엄마, 나 사고 났어. 지금 병원비가 급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소리가 똑같으니 머리보다 가슴이 먼저 반응하죠. 혹시 진짜면 어쩌지? 하는 마음이 앞서니까요. 이럴 땐 절대 바로 보내시면 안 됩니다. 전화는 끊고 자녀에게 직접 다시 전화를 걸어보세요. 그냥 걸지 말고 평소에 약속된 암호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가족 암호 뭐지? 같은 문장 하나로요. 그리고 자녀의 평소 번호, 카톡, 영상통화 등 다른 수단으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목소리는 믿지 말고 확인 절차를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입니다. 검찰청입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입니다. 금융감독원 직원인데요. 이런 말이 들리면 왠지 긴장되고 말을 잘 들어야 할 것 같죠. 하지만 이게 바로 그들의 노림수입니다. 그들은 일부러 전문 용어를 쓰고 권위를 내세워 우리를 작게 만듭니다.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당장 송금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100% 사기입니다. 진짜 공공기관은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도 계좌 비밀번호나 OTP를 묻지도 않습니다. 이럴 땐 무조건 끊으세요. 그리고 직접 검색해서 공식 대표번호로 다시 거세요. 지금 통화 중인 번호로 다시 걸면 그 번호도 사기범한테 연결됩니다. 끊고 내가 아는 번호로 다시 거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의심이 되면 경찰 112나 금융감독원 1332에 바로 연락하세요. 그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입니다. 세 번째는 원격 제어 앱 설치를 유도하는 수법입니다. 사기범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객님 계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원격으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앱 설치를 도와주죠. 팀뷰어, 애니데스크 같은 이름을 말하면서요. 하지만 그 순간 우리 폰이 그들의 손에 들어갑니다. 내 은행 앱, 내 카톡, 내 인증서까지 모두 그들에게 보여집니다. 그럼 피해는 순식간입니다. 송금, 인증, 결제까지 내가 누르지 않아도 진행됩니다. 기억하세요. 은행, 경찰, 정부기관은 절대 원격 제어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말을 들으면 그건 도와주는 사람의 목소리를 한 사기꾼입니다. 앱 설치하셨다면 즉시 전원을 끄고 은행에 지급 정지를 요청한 뒤 112와 1332로 신고하래요. 네 번째는 문자 속 링크를 누르게 하는 스미싱입니다. 택배 배송이 지연되었습니다. 지원금 신청 링크를 눌러주세요. 통신요금 환급이 있습니다. 이런 문자 많이 보셨죠? 링크를 누르는 순간 휴대폰에 악성 앱이 깔립니다. 그리고 그 앱은 우리 몰래
문자와 인증번호를 사기꾼에게 전송합니다. 스마트폰 안의 정보가 그대로 털리는 거죠. 예방법은 단순합니다. 링크는 절대 누르지 않습니다. 택배든 은행이든 통신사든 공식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만약 실수로 눌렀다면 휴대폰을 바로 꺼두고 통신사나 경찰에 연락해서 악성 앱 제거와 차단 조치를 받으세요. 5번째는 발신 번호를 조작하는 수법, 즉 스푸핑입니다. 전화 화면에 검찰청, 우리은행, 가족 이름이 떠 있어도 그 번호는 조작된 걸 수 있습니다. 기술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번호를 믿지 말고 내용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이건 스푸핑일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바로 끊으세요. 그리고 내가 저장해둔 번호로 직접 다시 걸어 확인합니다. 가족끼리라면 우리끼리만 아는 암호 문장을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반려견 이름이 뭐지? 이런 단순한 질문 하나로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목소리와 번호가 같아도 진짜는 암호를 알고 사기꾼은 모릅니다. 6번째는 투자와 금융 상품을 빙자한 사기입니다. 정부 보조금 연계 상품입니다. 이번 달까지만 가입 가능합니다. 수익률이 확실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혹하죠. 요즘 금리가 낮고 돈 굴리기 어렵다 보니 이런 말에 마음이 움직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확실한 수익은 없습니다. 이들은 공식처럼 행동합니다. 먼저 소액으로 신뢰를 쌓고 그 다음 큰 금액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입금된 돈은 그대로 사라집니다. 예방하는 법은 단순합니다. 문서 확인, 가족 상담, 그리고 숙려 기간. 적어도 일주일은 기다리세요. 가족이나 은행, 금융감독원에 문의해보면 대부분 그건 사기입니다 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욕심보다 의심이 나를 지켜줍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이제는 여러 수법을 섞어서 동시에 공격하는 복합형 사기입니다. 문자로 링크를 보내 악성 앱을 깔게 한 뒤 그 폰으로 영상 통화를 걸고 AI로 만든 목소리를 틀어 신뢰를 얻습니다. 마지막에는 직원을 보내 현금을 직접 받아가죠. 이건 이미 영화 속 이야기 같지만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들면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혹시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 바로 끊고 신고해야 한다는 마음으로요. 전화는 끊고 112 또는 1332로 연락하세요. 요즘은 신고가 들어가면 경찰 금융기관 통신사가 함께 움직이는 통합 대응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빠른 신고가 피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습관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가족끼리 확인 암호 2가지를 만드세요. 질문형 하나, 답형 하나. 예를 들어, 우리 첫 여행 어디였지? 강릉. 이런 식이면 됩니다. 누가 전화를 해도 그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그건 100% 사기라고 보세요. 둘째, 돈 얘기가 나오면 3번 확인 원칙을 지킵니다. 첫째, 신원 확인. 둘째, 다른 연락수단으로 재확인. 셋째, 가족이나 금융기관의 상해. 이 3단계를 마치기 전에는 절대 돈을 보내지 않습니다. 셋째, 원격 제어 앱은 절대 설치하지 않기. 혹시라도 설치했다면 전원 끄기, 은행 지급 정지, 112 신고, 1332 상담. 이 순서로 바로 움직입니다. 넷째, 문자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않기. 택배, 쿠폰, 환급, 지원금 등 무엇이든 공식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클릭하지 않는 습관 하나로 휴대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발신 번호보다 내 주소록을 믿기. 기관, 가족, 은행 번호는 미리 저장해 두고 통화가 오면 끊고 내가 저장한 번호로 다시 걸기. 이 단순한 습관이 가장 확실한 방패입니다. 여섯째, QR코드는 함부로 찍지 않기.
편의점, 전단지, 택배 상자 등에 붙은 QR코드가 악성 앱 설치 링크일 수도 있습니다. 모르면 찍지 말고 검색으로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달에 한 번 가족 모의 훈련을 해보세요. 엄마 급해. 검찰청입니다. 가짜로 전화를 걸고 서로 대응해 보는 거죠. 이 연습 한 번이 실제 상황에서 당황을 막아줍니다. 그럼 만약 이미 돈을 보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지급 정지를 요청하면 일부라도 회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행에 바로 연락해서 송금 정지를 걸고 112와 1332로 신고하세요. 통화 내용, 문자, 계좌번호, 보낸 시간. 이런 증거는 꼭 캡처해 두시고요. 빨리 움직일수록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이상하다면 전원을 꺼두세요. 그리고 통신사 고객센터나 경찰에 연락해서 번호 도용 차단, 악성 앱 제거를 요청합니다. 이후엔 비밀번호를 모두 바꾸고 2단계 인증을 꼭 설정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루에 한 번 이 세 줄만 떠올려 보세요. 첫째, 목소리는 믿지 말고 암호로 확인하기. 둘째, 돈 얘기 나오면 3번 확인하기. 셋째, 링크는 직접 찾고 번호는 내가 저장한 걸로 걸기. 이 3가지만 습관이 되면 보이스피싱은 우리를 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기범들은 우리의 착한 마음을 노립니다.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 공기관을 믿는 성실함, 빨리 해결하려는 책임감. 이 모든 선한 마음을 이용하죠. 하지만 오늘 들으신 내용처럼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그들의 계획은 무너집니다. 끊고 확인하고 신고하는 것. 이 3가지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가족들과 꼭 나누세요. 혼자 알면 예방이지만 함께 알면 안전이 됩니다. 오늘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고 도움됐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